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오늘 10월 1일 열리는 제24회 가정폭력방지 침묵행진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법 판사에 한국계 존 H 전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첫 한인 뉴욕시의원 당선에 유력한 린다이 민주당 후보가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한인 1세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은 NYC로 가는 열쇠입니다. 12세 이상의 주민은 실내 식당, 체육관 및 여가 시설을 즐기기 위해 백신 접종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CDC 백신 카드, NYC 코비드 세이프 앱, 뉴욕주 엑셀시어 패스 또는 기타 공식 증빙 자료를 제시하세요. 이는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근 접종소를 찾으려면 nyc.gov/vaccinefinder를 방문하십시오. 자녀가 12세 이상인 경우 백신을 접종하여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코비드-19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모든 분에게 100불을 제공합니다. 자녀에게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하고 100불을 받으세요. nyc.gov/covid 백신을 방문하십시오.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 2021 회계연도 종료일인 30일, 상원은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을 지원하는 임시 예산안을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은 즉시 하원으로 송부됐고 하원에서도 이를 무난하게 통과시켰습니다. 당장 정부 셧다운은 막았지만 아직 의회에는 해결이 시급한 과제가 여러 남아있는 가운데 이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입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하원 민주당은 앞서 전날인 29일 단기 예산안에서 분리된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을 새로이 표결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별도로 분리된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에도 반대할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더 나은 재건을 뒷받침할 초당적 인프라,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의 운명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오는 10월 1일에 열리는 제24회 가정폭력방지 침묵행진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의 이지혜 소장과 에릭 아가리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29일 본사를 홍보차 방문해 가정폭력 인식의 달인 10월을 맞이해서 열리는 제24회 침묵행진에 대해 소개하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침묵행진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청할 곳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작년에는 시위로 진행이 됐지만 올해는 행진으로 준비가 되며 13여 곳 이상의 단체들이 협력단체로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지희 소장은 코로나 이후 24시간 핫라인 전화량이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자녀들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4시간 핫라인으로 전화가 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문의들이 많이 높아진 걸로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항상 그 자녀분들이 간접으로 이런 가정폭력을 체험을 했다면 팬데믹 전에는 팬데믹 이후에는 직접적인 피해자로 또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이 소장은 또 피해자가 도움을 받아 완전히 자립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뉴욕 가정상담소에서는 주택 프로그램, 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도움을 받고 정말 자립하기까지 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완전히 자립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선 24시간 핫라인, 그리고 또 장기 그리고 단기 주택 프로그램, 그리고 직업 교육, 카운슬링 등 여러 가지로 많이 저희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침묵을 깨고 폭력을 없애자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침묵 행진회에는 기자회견 시작을 알리는 뉴욕 필그램 선교 무용단의 북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소장과 에릭 아가리조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오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So we look forward to everyone's participation, where we will be standing alongside our elected officials, community partners, our staff, volunteers, and the organization as a whole. So we welcome everyone's participation to please help support. 예,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백구 경찰 앞으로 5시까지 모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셔서 티셔츠 받으시고 마스크 받으시고 같이 행진 참여하시고, 그리고 행진이 끝난 후에 간단한 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24회 침묵 행진은 오는 10월 1일 오후 5시 플러싱 백구 경찰서 앞에서 시작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상담소가 운영하는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법 판사에 한국계 존 H. 전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14명의 판사 후보를 발표하면서 법원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판사는 한국계 이민자의 아들로 컬럼비아대에서 영문학 학사 학위를 받은 뒤 코넬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코널 로 리뷰의 편집자를 맡았습니다. 그는 졸업 후 제9연방고법의 재판연구원으로 법률가 경력을 시작했고 워싱턴주의 탑 100 법률가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워싱턴주 장학재단의 아시아계 변호사협회 이사회에서도 활동 중입니다. 전 판사는 연방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첫 한인 뉴욕시의원 당선에 유력한 린다이 민주당 후보가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한인 1세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6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린다이 뉴욕시의원 23선거구 후보는 29일 칠성가든 식당에서 10여 명의 지지자들을 초청해 선거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한다며 후세들을 위한 한인 1세들의 희생과 헌신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were the ones that were here setting up the foundation so that our generation could do things like this, where we could run for office. And so I'm very, very grateful and thankful that we have so many leaders in the community that are small business owners, restaurant owners, supermarket, dry cleaners. So this dinner really is to just show them appreciation and to say thank you. 이날 저녁에는 물심양면으로 이 후보를 지지한 김영한 한인 정치인 배출위원회 위원장, 김용철 뉴마트 대표 등이 참석해 본선거 승리까지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후보는 11월 2일에 있을 본선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계속해서 한인 커뮤니티의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It's also just to remind everyone that we need to get out the vote because the general election is on November 2nd. Early voting starts October 23rd. And I do have a Republican who's running against me, so I need everyone in the Korean community to come out and vote because we need all the support that we can get. So please come out and vote November 2nd. 린다이 후보는 11월 2일 본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와 경쟁합니다. 뉴욕주가 의료진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의료진의 백신 접종 거부로 인한 의료 공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9일 의료진 백신 접종 의무화 이후 의료진 부족으로 문을 닫은 병원은 단 한 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의 의료진 백신 접종률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 거부로 인한 의료진 부족 현상이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임무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며 그 일선에 선 의료진의 백신 접종이 뉴요커 전체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 병원 의료진의 87%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90% 이상이 1회 이상 접종을 받았고 요양원 의료진의 92%, 어덜트 케어 의료진의 89%가 1회 이상 접종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뉴욕주 푸드스탬프 지원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0월부터 뉴욕주 저소득층에 대한 푸드스탬프 지원금이 매달 1인당 36달러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4인 가정이 모두 푸드스탬프를 받을 경우 월 지원금은 680달러에서 835달러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농무부가 푸드스탬프 지급액을 역대 최대인 25% 인상하기로 결정, 뉴욕주에 대한 지원금도 연 14억 달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약 280만 명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코로나19로 뉴욕주 요양원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들에게 약 40억 달러를 보상한다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 등은 뉴욕주의 실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요양원에 입원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에게 가구당 25만 달러씩 총 40억 달러를 보상해야 한다며 어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랑킴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제정이 되는 코로나19 희생자 보상 법안이며 뉴욕주의 요양원 코로나19 사망자 축소 등에 대한 소송 시효 등의 연장 등도 포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소송 시효 연장과 관련해 유족들이 사망자의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소송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시니어를 위한 요양 시스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조금도 나아질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강한 공급 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입니다. 그동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던 발언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SBS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꺾일 줄 모르고 치솟는 미국의 물가가 코로나로 인한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Bottlenecks and tangled supply lines are holding back activity in some goods, particularly automotive. And the combination of strong demand for goods and the bottlenecks has meant that inflation is running well above target. 파월 의장은 앞서 어제 미 의회 청문회에도 나와 평소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던 주장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해 뉴욕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We are seeing upward pressure on prices, particularly due to supply bottlenecks in some sectors. These effects have been larger and longer lasting than anticipated. 연이틀 물가 상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 알기 어렵다며 내년까진 공급 부족이 이어지며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국은 극복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물가 상승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던 파월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 시장에선 미국의 금리 인상과 자산 매입 축소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연준 고위 인사들이 물가 상승률은 높지만 일자리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한참 멀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준 3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9일 뉴욕시 경제인클럽 화상 연설을 통해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며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금리 인상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인 2%의 물가 상승률은 이미 상당히 충족됐지만 최대 고용 달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일자리는 코로나19 이전보다 500만 개 이상 모자란다며 실업률은 지난해 초보다 한참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29일 UCLA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내년에 물가 상승률과 최대 고용 목표를 달성한다면 미국 경제에 커다란 승리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2%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완화될 것이며 이르면 내년 말 또는 2023년 초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빠르면 10월부터는 통신선이 다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은 유보했습니다. SBS 김수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다음 달 초부터 남북 통신 연락선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회복되고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일단 다음 달 초부터 단절됐던 남북통신 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10월 1일부터 남북통신선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그러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 간 불신과 대결의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충돌이 재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비서는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지금의 남북 관계가 냉각 상태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지 대결의 악순환 속에 계속 분열의 고통을 당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대외 관계와 관련해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유엔은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지난주에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 곧바로 뒤이어 북한이 시험 발사에 나서자 실제 어떤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세운 겁니다. 젠킨스 차관은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 증진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면서 대화 재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I mean, we've obviously seen these very disturbing reports. We remain convinced that the only way forward for the Korean Peninsula is for diplomatic engagement by the parties.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정보 당국에선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North Korea does not seek sustained improved relations with South Korea. In fact, you can make more arguments because of influence, cultural influence, political influence, and the price that would have to be paid. 이 정보 당국자는 또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쏘느냐보단 비핵화라는 장기 과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해 북한의 도발이 이어져도 미국이 그때그때 대응하지 않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한국군 군 당국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SBS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입니다. 날개 달린 모습의 탄두부가 보입니다. 이 탄두부가 미사일에 실려 날아간 뒤 분리돼 초음속 이상으로 움직이는 활공체라는 주장입니다.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 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정했습니다. 하단에는 주 엔진 1개와 강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보조 엔진 4개가 달려 있는데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용으로 보입니다. 장거리가 아닙니다. 중장거리입니다. 이번에는 비행 특성만 파악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고도를 늘리고 속도를 늘리겠죠. 김정은 총비서가 올해 초 당대회에서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등장입니다. 조선신보는 ICBM인 화성 15형 발사 성공 이후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핵탄두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른바 앰플화 기술도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액체 연료를 밀봉용기에 보관하는 기술로 발사 직전 액체 연료를 따로 주입하지 않아도 돼 기습 발사가 쉬워집니다. 한미 군 당국은 어제 미사일이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수준에 못 미치는 마하 3 안팎 속도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로선 개발 초기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합참은 실전 배치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 한미가 탐지와 요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메이시스 백화점과 아마존 간의 맨하탄 빌보드 광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은 아마존이 맨하탄 코리아타운 인근 메이시스 백화점 본점 옥상에 대형 빌보드 광고를 게재하려 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지난주 빌보드 광고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이 발끈한 것은 만약 미국 오프라인 유통업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메이시스 백화점 본점 옥상에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광고가 게재된다면 이는 오프라인 유통업의 종말을 고하는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은 지난주 뉴욕주 뉴욕 카운티 법원에 메이시스 백화점 옥상에 빌보드 광고권을 가진 카우프만 오거니제이션 산하 락거웨이 KB 컴퍼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메이시스 백화점은 지난 1963년부터 약 60년간 옥상 빌보드 광고를 독점했으나 지난 8월 31일로 광고권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은 소송장에서 메이시스 백화점 옥상에 경쟁자의 광고가 설치되는 것은 메이시스 백화점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며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은 옥상 빌보드 광고 계약 종료에 앞서 이를 연장하려 했으나 카우프만 오거니제이션이 더 많은 임대료를 제시한 아마존과의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코리 부시 미주리주 출신 민주당 연방 하원이 자신이 17세 때 강간당해 임신한 지 낙태했다는 사실을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TA 직원이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번호판에 반사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8,470달러의 교량과 터널 통행료를 내지 않다 적발돼 95,8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뉴저지주 피어필드 타운시 교육감인 51세 남성이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가족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알라딘이 지난 28일 1년여 만에 재공연에 돌입했으나 공연 팀 내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하루 만에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뉴욕시와 컬럼비아대가 2천만 달러를 투입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워싱턴 DC에서 연방의회 의원들의 야구 경기가 펼쳐졌으며 부채 한도 상향 조정, 4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확보 등을 추진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장을 방문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며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이 뇌물과 돈 세탁 혐의 등으로 캘리포니아주에 가택 연금 중인 알렉산드로 톨레도 전 페루 대통령의 본국 송환 승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튜브가 세계보건기구 등과 협조, 코로나19 등 백신에 대한 모든 가짜뉴스가 실린 동영상을 색출해 삭제하는 등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강원도 횡성군 청정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각종 우수 가공식품들을 엄천한 특판전이 유저지 한남 체인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판전을 통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 황태와 들깨가루, 엿기름, 도라지가루, 메밀묵가루, 아능찐빵, 감자떡, 각종 젓갈류와 다양한 반찬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판전은 유저지 한남 체인에서 10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순두부 전문점 소공동 두부마을이 오픈했습니다. 소공동 두부마을의 자랑, 순두부찌개와 순두부 칼국수가 얼큰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뜨끈한 돌판 비빔밥과 코리안 비비큐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쫄깃하고 고소한 군산 짬뽕을 가까운 뉴욕, 유저지 한인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CMM 기독의료 상조회가 여러분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년